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반갑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음 주면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새학년이 되기 전에 학습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면 학생들에게 가장 바쁜 3월부터 7월까지 월별 계획을 세우거나 요일별 학습 계획까지 세분화해서 세우게 되면 실천하기 수월하다고 하니까요. 남은 봄방학 동안 효율적인 학습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의 진학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조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올해 입시 특징 중에 하나가 2018 되면서 영어의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제 탐구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탐구는 3학년 1학기 때 한 과목, 2학기 때 한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재수하기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원래 탐구는 2학기 때 시작하면서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면서 조금은 뭐 점수가 안 나오지만 좋아하는 과목이나 아니면 싫어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국수형 다지고서 탐구한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영일 교육 컨설팅 교육연구소 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방학도 마무리가 돼가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자칫 그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새 학기가 되면 굉장히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대신에 책을 많이 보거나 문제집을 여러 권 풀어서 여러분이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라도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익히는데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숭여자고등학교 김형준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김형준입니다. 이제 방학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겨울방학부터 봄방학까지 많은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또 2학년도 3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좀 설레는 마음으로 시험을 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을 조금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하고 진로하고 진학에 대한 상담을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조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수학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교사의 자질, 수학 지식의 확장, 부족한 학업 역량입니다.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 농어촌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동국대 수학교육과 두드림 전형, 홍익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수학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수학교사가 될 때는 모든 사람이 잘 선택을 안 하는 직업인데 요즘은 이제 수학교사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네. 우리 학생은 어떤 계기로 수학교사가 되려고 노력했나요? 네, 저는 그냥 선생님이란 꿈은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꿨는데
구체적으로 과목을 정한 거는 고1 때 그 수학을 좀 하면서 처음으로 묘미를 느껴서 수학을 정하게 됐는데 사실 중3까지는 수학을 안 한 거의 수포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꿈을 수학교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마음 잘 이해하는데요. 오늘 상담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 좋은 선생님이 돼줄 것 같아요.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이번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서 3가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우선 교사에 대한 자질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고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지식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학업 성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친구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졌다고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보니까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학생부에 진로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본인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라는 나름의 교사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던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수학에 대해서 지금 수포자였다가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부 능력 및 특이사항이라든가 학생부의 곳곳을 살펴보면 수학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실생활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학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원리 또는 다른 과목하고 수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런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의 확장성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학업 태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학업 태도도 좋고 인성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지만 네. 중요한 건 입시를 앞뒀을 때 이 친구의 학업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은 조금 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3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전형의 우선순위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종합전형입니다. 수학교사에 대한 어떤 진로나 방향은 굉장히 뚜렷한 학생이고요. 네. 자질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준비 정도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하면서 대학의 수준을 좀 조절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으로 보면 이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들이 지금 우리 아이의 학생의 어떤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조금 적정 대학에도 지원을 좀 해두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 성적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대학의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적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은 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작년 11월에 봤던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가형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생명과학 1은 3등급, 화학원 5등급으로 국수탐 등급 평균은 3.5등급입니다. 9월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이 유지되었고요. 수학 가형은 4등급 유지, 영어는 3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성적을 좀 더 살펴보면요. 네.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의 위치가 지금 전국 상위 한 38% 정도 되는 성적이고요. 네. 동일한 성적을 가진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자연계 학생인데 국어는 오히려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부족해서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11월에 모의고사 성적으로 종시에 대학을 간다면 적정 대학 수준이 대진대 수학과라든가 한경대, 그리고 강원대, 카톨릭 광돈대,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수학과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과는 편차가 네. 좀 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의 성적의 향상을 본다면 국어는 9월 달에 비해서 동일한 3등급이지만 사실 원점수는 20점 정도가 떨어진 3등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최대한 원래 성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국어 영어 목표는 2등급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하고 과학 탐구는 안정적으로 3등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까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특별 전형도 노리고 있으니까 아마 네네. 이 교과 성적 분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교과 네.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2학기까지 성적입니다. 국어 내신 등급 평균은 2.48, 수학은 2.28, 영어는 3, 과학은 2.68. 그래서 국수 영과 평균이 2.6등급이고요. 학기별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을 계속 오가고 있고요. 네.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다가 3학년 1학기 때 3등급으로 좀 떨어지고 다시 2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영어는 꾸준히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내신 성적을 보시면 사실은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등급을 얻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가 의지가 있고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네. 적어도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은 이렇게 탁 한번 수학 교과에서 찍어주면 네. 아 그래도 이 친구가 학업적인 그런 잠재 능력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면 우리 학생에 대한 교과별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이 개념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탐색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업 태도가 좋다. 즉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응용력을 가지고 있고 창의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엿볼 수 있는데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 그 과목에 있는 교과 성적도 좋겠구나라고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수학 성적이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좀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늦게라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수학 공부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일단 학교 수업 뭐 듣고 네. 그 자습 시간에는 처음 배운 거는 기본서를 풀고 기본서 다 풀면 조금 어려운 문제집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선 기본 개념을 익히면 기본서 문제를 풀고 네.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하셨네요. 네. 네, 혹시 작년에도 우리 모의고사 봐봤죠? 네. 네, 모의고사 틀렸을 때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은 좀 해보셨어요? 하긴 했는데 깊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깊게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종이 울리네요. 지금 이제 우리 친구 방금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공부, 이 부분이 좀 약해서 네. 시간을 투자한 거 대비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학생?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좋은 효과를 반드시 얻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문제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이 문제는 어느 단원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 어떤 개념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꼼꼼히 좀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조금 성의 있게 문제를 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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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정조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이 교사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의고사가 수학이 4등급에 이제 네. 탐구가 3등급, 5등급, 영어가 3등급입니다. 이 교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금 융합이 대세죠. 그래서 여러 과목에 대한 배경 지식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수학도 당연히 모자라고 뭐 탐구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서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학생들에게 수학의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융합되는 과학과에 관련된 과목에 수학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셔서 모의고사 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학생이 대학에 가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좀 부탁드려요. 네. 정조원 선생님께서도 아무래도 이제 담당 과목이 수학이다 네. 보니까 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미정 선생님께서 분석해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입니다. 조미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비교과를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학생부를 보면 우리 친구는 다 맑다고 해도 됩니다. 네. 비교과 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3학년 때 더 이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봉사활동을 살펴보면 이 친구가 학습 지도 봉사를 2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30시간 이상을 했고요. 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자발적인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총 봉사 시간이 215시간 정도 될 정도로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느라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또 진로 활동을 보면요. 교사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또 인성 컨퍼런스를 참여했다든가 교육 마인드맵을 작성하거나 교육신문을 스크랩하거나 또는 대학에 가서 수학 특강도 들어보고 교육봉사 활동도 하는 등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은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었고요. 독서 활동도 수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과학교과 등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습득을 많이 했고 상당히 많은 책을 읽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가 자율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구름이라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건 활동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구체성이 학생부에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나열식의 어떤 그런 특성들만 보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가 실생활 수학 탐구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조사했다면 과연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구체적으로 실생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부분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실생활하고 접목됐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정도의 그런 이제 나열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본인이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은 좀 학업 역량에 대한 수상 경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아쉽고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은 활동된 내용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나열을 적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교사를 하고 싶다는 진정성은 느껴지는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자,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희망대학이 1지망은요,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고요. 2지망은 동국대 수학교육과, 3지망은 홍익대 수학교육과인데요. 이 중에서 주목할 대학은 2지망 동국대 수학교육과입니다. 네, 동국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도전 가능성까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선 동국대 두 드림 전형의 이 전형의 특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서류와 면접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을 보면 2.2등급 정도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2.5등급이면 3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이 동국대를 또 특히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 두 드림 전형뿐만 아니라 농어촌 전형으로도 수학과에서 2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까지도 같이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국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드림 전형 수학교육과입니다. 2018학년도에 8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25.9대 1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서류 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성적 70, 면접 평가 30%입니다.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요. 평가 내용을 보면 학교 생활 충실도가 70%, 그리고 인성이 30%입니다. 이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바로 학업적인 역량이거든요.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성적의 향상, 특히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수학교과의 성적 향상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이 2.21등급인데 최저 3.31등급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3.3도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뒷받침되는 다양한 학업적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해서 내신 성적의 향상을 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만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과 전형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제가 유리한 전형을 3가지로 말씀드렸죠. 네. 첫째가 학생부 종합, 그리고 농어촌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전형에 맞춰서 추천 대학을 작성해봤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아주대 수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이고요. 상명대는 수학교육과 상명인재 전형, 네. 건국대 수학과 경희대 수학과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친구의 지원 가능성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나 상명대 이 두 대학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 농어촌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인데요.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 농어촌 전형으로 전년도는 사범대 전체 평균은 1.99 정도, 그리고 최저 2.4 정도입니다. 특히 수학교육과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시고 농어촌 전형 인하대 수학교육과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추천해드린 동국대 수학과 농어촌 전형도 함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입니다. 이 교과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는 곳은 워낙 내신 기준들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최저 기준을 맞추면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명지대 수학과는 최저 기준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전년도 평균을 보면 2.86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톨릭대와 한국외국대 글로벌의 수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2.5등급 이내는 돼줘야만 그래도 가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2018학년도에 국수탐 중에서 하나는 3등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요거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학생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우리 친구가 그래도 가고 싶은 희망 대학 중에서 아까 동국대 두 드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우선 교과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는 3학년 1학기 때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내신을 완벽히 올려보자, 이 목표를 명확히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가 그래도 성적이 좀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국어와 영어, 과학을 2등급으로 잡고요. 수학은 이를 갈고 1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목표 설정을 좀 명확히 해서 4개 과목을 다 동시에 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된다면 수학 하나만이라도 꼭 1등급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비교과인데요. 이제 우리 친구는 비교과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언가를 활동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 중에서 아까 제가 비교과 중에 구체화가 안 되어 있는 비교과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의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내신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6월 이전까지는 지금 작년 9월에 비해서 그래도 11월은 성적이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이 힘을 받아서 6월 달까지 국어는 3등급, 수학 4등급, 근데 4등급이 하위 4등급이 아니라 상위 4등급으로 올라가게 준비하시고요. 영어하고 과학 안정적으로 3등급이 나오도록 하시고, 이제 내신 관리가 다 끝나고 난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능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서 국어하고 영어는 2등급,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은 3등급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시나리오 살펴봤고요. 정선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학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꼭 수학교육과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를 나와서도 충분히 교직에 이수를 하면 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들이 점수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농어촌 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했던 기회균등 전형하고 좀 비슷한데, 농어촌 전형과 기회균등 전형들은 보통 보면 아예 다 붙던가 아예 다 떨어지던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중에 물론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4개, 2개라든가 좀 전형을 섞어서 쓰면 아무래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그 학교에서는 좀 알기 힘들었던 거를 네.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 특별 전형을 쓸 수 있는 조건에는 충족을 하니까 꼭 내신 성적 올려서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